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실시한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사무를 위탁관리했습니다.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 총장 임용 1순위의 양호봉 후보자가, 2순위는 김건 후보자가 선정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규 운용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법규 운용 기준은 기존 법률과 관련된 선례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를 법률의 문헌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에,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실시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좌담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선거 사무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실시한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사무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는 조재영 생물환경화학과 교수, 이기재 생명공학부 교수, 김건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 양호봉 화학공학부 교수, 김동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양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욱 과학교육학부 교수, 김정문 조경학과 교수 등 모두 8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유권자는 교원 1,045명, 직원 757명, 학생 2430명 등 모두 22,232명이고 유권자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입니다. 선거일인 23일에는 후보자의 합동 연설회를 가진 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까지 투표를 진행한 끝에 총장 임용 1순위의 양호봉 후보자가, 2순위는 김건 후보자가 선정됐으며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들 중 한 명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전북대학교를 화합의 전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가족들이 새 희망을 가지는 명문 전북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3월 8일 전국 1,300여 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규 운용 기준을 마련해 조합 관계자와 유권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운용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운용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선거 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연말연시, 명절, 국경일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조합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연하장 등 인쇄물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조합장 명의의 ARS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안내 고지해오던 수준을 넘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선거 기간 중에 하거나 조합장에 대한 지지나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연말연시, 명절, 국경일 또는 재난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 사진을 게재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인쇄물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ARS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 기간 전에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일정 등 통상적인 홍보 사항을 안내 고지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조합원에게 초청장 등 인쇄물,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선거 기간 중에 하거나 지지나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유무를 떠나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어 투표 참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가족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원, 일반 시민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15일에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가, 22일에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관련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주요 일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에 실시하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와 22일 실시하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관련 법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5일 실시하는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1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친 선거인 명부는 12월 5일 확정됩니다. 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12월 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 체육회장 선거일인 12월 15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후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가 끝난 후 바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12월 22일 실시하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작성하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쳐 12월 12일에 확정됩니다.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12월 1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일인 12월 22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후에 투개표가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올해 열린 양대 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2022년 양대 선거 여론조사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박원우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토론 주제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우 교수의 발제 자료 발표 후에는 임종우 연세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부사장, 홍영림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에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장어 정식과 음료 등 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모두 5명의 조합원에게 합계 13만 7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60명에게 비농협 조합장 후보 기호 X번 A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기부행위가 여러 명의 조합원들에게 이뤄진 점과 해당 조합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교를 위한 것이거나 일회성 또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 저녁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당선을 위한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 A씨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능동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A씨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불법과 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4년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근절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은 기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법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있는 사람 모두가 관행적인 금품 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페이지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홈페이지에는 선거 일정, 선거 개요, 금지사항, 선거 Q&A, 위반 행위 신고 등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실려 있고 후보자 정보, 투표소, 투개표 등 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정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정당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선관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와 각 시당 당직자 등은 5.18 기념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깨끗한 정치 문화 만들기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운정위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희진입니다.
전복대가게 오픈한 거는 1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뭐 빵도 많이 태우고 계란도 눌러붙어서 그냥 버리기도 했는데 주부니까 어느 정도 손에 익으니까 쉽게 이제 되더라고요. 요즘에 배달이 많이 느니까 리뷰나 요청사항에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요라는 짧은 단어가 참 감사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저희 주변이 학원 주변이다 보니까 3, 4학년 어린 아이들도 와가지고 간식을 먹고 가요. 그럴 때 보면 내 아이 같아서 이런 때 값도 싸게 든든하게 먹고 가서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가장 힘든 건 워킹맘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가 아픈데도 오픈 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돈 쥐어주면서 병원 갔다가 엄마한테 전화해 하면서 오픈할 때, 그럴 때 가장 힘들고, 주위에 세트장이라든가 촬영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체 주문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런 데서 갑자기 예약 취소가 될 때 100개 정도 예약하고 죄송해요, 촬영이 일찍 끝나서 다음번으로 할게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주실 땐 저희가 재료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지역아동센터에 작게나마 저희 토스트를 간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키우는 내 아이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예쁜 꿈을 꾸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선거란 공기청정기다. 주어진 공기들은 다 똑같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우리의 공기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에게 선거도 그런 공기청정기에 좋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나에게 선거란 공기청정기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